러시아의 땡땡, 미국의 땡, 일본의 땡땡, 브라질의 땡땡땡을 모두 갖춘 선수. 와 어렵다. 이거 모르겠는데? 러시아에 몇 글자예요? 땡땡. 땡땡이야? 땡땡이래요 땡땡. 안녕하세요. 식빵언니 김연경입니다. 어느덧 6월이네요.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돌이켜보면 벌써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선수 시절에도 지금도 뒤에서 묵묵하게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후보로 많은 분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또 오늘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을 모셨거든요. 참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죠. 많은 소속팀을 제가 다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결정을 해주셨던 에이전트 대표님 한 분과 마케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또 우리 이혁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IBB와 피파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는 임근혁이라고 하고요. 배구 선수 생활을 할 때 김연경 이사장님의 에이전트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라이언넷의 이해욱 대표라고 합니다. 연경 이사장님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뽑히셨어요, 두 분이. 예, 두 분이 꼽히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영경님 언제 처음 만났는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011년에 축구 업무 때문에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선수가 페네르바체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배구를 처음 보러 갔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제 인생에 처음 배구를 보러 갔던 경험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저는 뭐 사실 배구를 몰라서 그냥 이제 연경 선수의 모습 위주로 쳐다봤었는데 그게 신기했던 건 이제 연경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상대 선수들이 그래도 되게 프로 선수들인데 전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가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경 선수 실력이나 서브가 엄청났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제 배구장에서 연경 선수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에이전트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시기가 아마 리우올림픽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인가요? 15년, 16년? 네. 그때였던 것 같고 첫으로 뵀던 데가 아마 둘째 언니 결혼식에서 뵀었을 거예요. 아, 그랬던 것 같긴 인사를 하다. 하러.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딱 두 마디 했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저보고 농구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농구하고 그게 그 자리에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나 혼자 산다 촬영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터키. 하면서 터키 가면서 이제 일이 시작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고 제가 거쳐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 선수들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은사님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랑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고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많은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영경님과의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연경 선수가 트르키의 페네르바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집에서 혼자 밥도 챙겨 먹고 본인이 다 이렇게 생활들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트르키에서 혼자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식을 만드는 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한 번은 이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양갈비로 갈비찜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양고기가 유명하니까 양갈비찜을 해서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크게 제가 신뢰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새우 구이를
제가 이제 또 좋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던 적이 있었는데 영양수 집에 가서 그걸 해주겠다면서 이렇게 유도해서 오븐에다가 아마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오히려 되게 고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뭐 생활하면서 이제 뭐 한식이나 이런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 뭐 배구적인 부분은 워낙 알아서 잘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정돈돼 있는 거 좋아하는 연경 선수한테는 오히려 제가 좀 방해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 왜냐면 좀 하고 이게 있어요. 튀르키예에 있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그때도 이제 파견 이제 나오셨어가지고 같이 이제 도움도 많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부지런했었어. 그리고 그때는 계약한 지 초반이야. 잘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음식도 해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음식을 해주기는커녕 뭐 밥도 좀 잘 안 살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했잖아요. 양고기 사가지고 찜도 만들어 주시고 한식을 완전 잘 만드셨다고. 그때 요리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튀르키예에 한식 요리 식당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그걸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 도움이 많이 되고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아무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해. 계약을 오래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그랬지만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이해욱 대표님이 워낙 이제 평소에 잘 챙겨주시니까 덕분에 조금 저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대표님 없어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뭐 뭐 에피소드 많을 텐데 잘 생각해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초창기 때 매니지먼트 쪽을 원래 해왔던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예능 출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담당했던 직원이 확실히 지금보다 이런 붙는 스텝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막 제가 픽업을 가서 방송국 이제 모셔다 드리고 했었을 때였는데 양경 선수 그때 당시 때도 뭐 12시에 만나자면 10분을 네. 늦게 나오는 거였는데 솔직히 제가 좀 더 늦은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2시 촬영이면 제가 늦어가지고 실은 약속 장소에 좀 늦은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이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죠. 아니 대표님 때문에 늦었는데 이제 자기가 늦게 온 것처럼 되지 않았겠냐. 저는 도착해서 솔직히 나는 모른 척하고 이제 빠져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초창기엔 좀 많이 있었죠. 대표님은 나랑 약간 코리안 타임이 좀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10분 정도 늦게 오셔. 그럼 나도 약간 코리안 타임 10분 정도 늦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가끔씩 15분이나 20분 늦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거지. 난 이제 코리안 타임이 10분 정도인데 더 늦기 때문에 근데 또 차가 막히잖아 또 가면서.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직원 뭐 한 분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대표님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나 태워다주고 스케줄 다 소화하고 약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좀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장에도 잘 안 오고 이제는 뭐 자기 이제 편한 대로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 거 이제 좀 즐기면서 하시지.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계약도 유지하고 오랫동안 저를 케어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변한 느낌이기는 하죠. 영경님이랑 또 굉장히 오래 보신 사이시니까 영경님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아까 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잖아. 김연경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 내가 얼마나 또 실망을 오늘 할까 싶기는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함께 드릴 또 저희가 작은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퍼시스에서 준비해주신 보이지 않는 혁신가들을 위한 박수 트로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릴 트로피인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 네. 이게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해당 음성이 들리면 박수를 쳐주는 트로피거든요.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참 많은 박수를 받았었는데요. 그 박수 뒤에는 늘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묵묵히 함께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하면서 감사했던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그런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트로피가 박수를 쳐주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영경님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경님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에게 저희가 트로피를 수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전 식빵 언니 골든벨. 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시로 연습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다.
한다네. 영경님은 두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건데요. 이혜욱 대표님과 임근혁 대표님의 생년월일을 써주세요. 지금 한번 쳐볼게요. 9월 달 이거 11월. 근데 원래 음력으로 했었거든. 뭔지 알죠? 원래 이게 말이 길어지면 이게 좀 뭔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요 일단은 9월, 11월. 근데 뒤에도 맞춰야 되는 거죠. 29인 것 같고 5일이었나? 그지? 5일이었던 것 같아. 자! 따단딴딴딴 띵! 이혜욱 대표님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9월 5일. 그럼 임근혁 대표님이 11월 29일. 29일. 네, 맞습니다. 맞대.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나 사실 생일을 잘 못 외우기는 하거든. 야, 음성 인식을 딱 했네.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럼 그만해. 네, 이렇게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나 더 안 해?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두 대표님의 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을 써주세요. 아, 야, 어려운데? 왜냐면 여기 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맛집 탐방가야. 이혜욱 대표님은 강남시에서 강남 쪽을 많이 하시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기억나는 건 이제 이혜욱 대표님은 LA 갈비 좋아하셔. 여기서 나쁜 사람 LA 갈비. 저는 면 종류는 다 좋아하긴 한데 그죠? 피곤하고 할 때는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어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가까운 누구나 좋아하는 요즘 그런 왜 힌트를 줘? 왜냐면 모를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좋아하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1등 나베.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같이 네. 먹었단 말이야. 네, 그렇죠. 아 잘했어 어떡해. 또 자 따단딴딴딴 이혜욱 대표님 LA 갈비 그 다음에 임근혁 대표님 모츠나베 정답입니까? 정답인가요? 틀렸으면 저는 김치찌개입니다. 아 최애가? 네. 나랑 김치찌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혜욱 대표님 맞아요 이거? 그렇죠. 최애 중에 하나긴 하죠. 최애 중에 하나? 네. 또 다른 거 뭐 또 좋아하시는 거? 파스타도 좋아하고. 근데 한식 중에서는 LA 갈비를 좋아하긴 하죠. 햄버거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 네. 아무래도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먹기는 하거든 이것저것을. 김치찌개예요? 뭐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는데. 세 가지 뽑아요 세 가지. 김치찌개 그리고 등심, 소고기 등심 좋아하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네. 볼때 잼잼이들이 별로 네. 그 두 분이 뭘 좋아하는지 안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됐습니다. 자 설명은 됐고요. 그럼 자,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해보고 오케이. 본 오케이.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앞에 여기다 적어주시면 안 돼요.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감사합니다. 네. 도전 식빵 언니 골든벨. 빰빠밤빰빰빰빰. 이건 빰빰빰빰빰빰. 전국 골든벨 이거 아니야? 자, 첫 번째는 몸풀기로 우리가 살짝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문제를 낼 거지만 우리 PD님도 하나씩 이제 질문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히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울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볍게 몸풀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경기에서 나온 말일까요? 뭐 일단은 힌트를 드리면 도쿄올림픽이기는 하고요. 어떤 경기? 어떤 경기거든요, 이게. 도쿄올림픽이긴 하지만 경기예요, 경기.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게 많이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됐었죠. 만나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라고 왜 콩닥콩닥거리는 거지? 나도 근데 약간 헷갈려. 이거 아니에요? 자 들어주세요. 일단 들어주세요. 네, 일본전인지 튀르키예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 네,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도쿄올림픽 한일전, 튀르키예전. 내가 봤을 때는 도미니카전이지 않나. 아 진짜요? 도미니카전 맞지?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근데 도쿄올림픽인 건 아셨잖아요, 두 분 다.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몸풀기로 간단합니다. 쉬워요. 둘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김연경의 고향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약간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헷갈려 하시긴 하거든요. 자, 들어주세요. 이게 쉽다고 해서 나왔는데 따다따따따. 네. 오케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저희 채널을 좀 열심히 보셨으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데 신랑 언니의 다리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야, 이거 어렵다. 5, 4, 3, 2, 1. 땡. 자, 들어주세요. 정답은 정확하게 맞춰주신 임근혁 대표님께서 정답이십니다. 오. 3cm 정도는 질 때마다 틀려지지 않을까요? 나 좀 길어. 이거는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연경이 처음으로 프로팀에 입단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제가 프로팀 참고로 흥국생명에 처음으로 입단됐죠. 네, 드래프트로 갔고요. 1라운드 1순위로 갔습니다. 근데 연도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작성하셨을까요, 이혁 네. 대표님? 자, 들어주시면. 오. 정답은요? 2005년입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둘이 컨닝하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1라운드는 좀 쉬웠다. 너무 쉬웠다. 그럼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김연경을 좀 딥하게 알아보자고요. 신랑 언니 김연경이 처음으로 배구 대표팀 주장을 맡은 건 몇 년도일까요? 나도 몰라. 이거는 진짜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힌트 좀 주시면 너무 어려운데요. 아시안게임 어디 큰 거 나갈 때부터 내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올해도 우리가 큰 아시안게임이 있죠? 약간 이런 굵직한 아시안게임. 네. 빨리 해주세요. 아, 자, 네네네네. 빨리 해주시면. 정답 들어주세요. 오. 정답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정답은 임근혁 대표님 아, 2014년입니다. 저 찍었습니다. 아니 근데 4년마다 하는데 어떻게 3년이 돼? 아니 뭐. 일찍이라고 해서 1년 전에 했나? 1년 전에 했나? 네. 그때는 뭐 그런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저도 2013년을 해야 될까 진짜로? 고민했었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가면은 자, 김연경이 해외에서 활약한 구단들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보기 4개 드릴게요.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그냥 상하이로 적으셔도 됩니다. 액자시바시 비트라, JT 마블러스 적어주시면 되고, 페네르바체 SK인데 페네르바체만 적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어디에 턴을 했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적는 게 좋겠죠? 이걸 제가 틀리면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죠? 틀리면 안 되는데. 이혁 대표님 다 적으셨어요? 네. 줄여서 적었어요. 갔다 네. 왔다. 오케이. 자, 정답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아닌가? 틀렸어요? 아하.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안 돼. 틀렸어. 고치면 안 되지. 틀렸어. 고치면 안 되지. 정답은 안 고치신 임근혁 대표님이 맞추신 걸로. 이건 뭐 그렇죠. 이건 제 일이라. 참고로 저는 네, 이거. JT만 불렀어요. 일본에 먼저 갔고요. 일본 그다음에 페네르바체, 투르키에 갔다가 그다음에 상하이 팀에 갔다가 다시 투르키에 액자시바시에 갔다가 다시 상해로 왔습니다. 네, 정답 맞히셨고요. 그 이혁 대표님 아까 고치는 것도 나가는 건가 그러면? 다 나가는 걸로. 네. 자, 김연경은 지금까지 2권의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각 자서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는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고 하나가 나 가끔씩 헷갈리긴 해. 약간 하나는 좀 파이팅이 넘치는 자,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두 번째 게 나는 글자 수를 외워가지고. 글자 수로. 자, 올려주세요. 따다탄탄탄.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자, 정답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은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 다 써주신 이혜욱 대표님께서 이야. 야, 근데 각자 분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여기 에이전트 팀에 대한 거 싹 알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마케팅용으로 자서전 여기가 준비 많이 했잖아. 여기 매니지먼트에서 했는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거 안 보니까 둘 다. 네. 2라운드까지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토크 해볼 건데요. 또 영명님의 많은 팀들이랑 경기들 얘기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영경 선생님이 일을 안 할 때인데 오히려 저는 그 런던 올림픽을 보고 알게 됐어서 그러니까 그 김연경 선수라는 존재를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런던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에서 좀 오히려 솔직히 그때는 일을 안 했지만 런던 올림픽 때가 솔직히 기억이 제일 많이 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연경 이제 선수로서 배구 경기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이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 올림픽도 되게 멋있었어요. 전 딴 거보다도 그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렸었어요. 리즈 시절이 아니었냐. 네, 진짜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었고 네. 거의 대부분 팬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은퇴 시즌의 마지막 경기 사실 파이널 5차전 같은 경우는 아마 관련되신 저 포함해서 진짜 거의 속으로 조금 울면서 봤을 거예요. 그 5차전 5세트 갔을 때 그다음 뭐 14대 13 상황에서 뭐 그럴 때 물론 우승해서 정말 좋았으면서도 인상 깊었는데 사실 제가 전체적인 모든 경기를 다 돌아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경기는 김연경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던 경기예요.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제 예선전 때 태국에서 4강전이 대만과의 경기였거든요. 그때 복근 부상이 있어서 이제 연경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벤치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세트 때 대만한테 한 세트를 먼저 내줘요. 그러다 보니 2세트 시작과 동시에도 또 출전하진 않았지만 또 이제 점수차가 벌어져서 그때 이제 벤치 구석에서 이제 연경 선수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고 군대 같은 것도 감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을 그 코트에 있던 다른 선수들도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플레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잡더니 역전하고 해서 3대1로 오히려 쉽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트에는 나서진 않았는데 저는 그때 우리 그 국가대표 동료 선수들이 연경 선수가 출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각성하는 그 경기가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나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붕대를 감고 내가 들어가서 역전을 만들었던 내 기억으로는 내가 좀 해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건 아니었나 봐. 그 경기가 아니라 워낙 그런 경기가 많다 보니까 그 경기도 그래서 했는데 그날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결승에서 태국 와 태국전 제가 되게 어렵게 또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던 두 분 혹시 영명님의 자서전도 2권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뭐야 대답은 안 하고 고기 먹고 잘 떠겨. 읽었습니다. 아직 끝이다 말고 그 두 번째 제목이 너무 긴 어. 그 수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이혁 대표님이 그 내용도 계속 검토하시고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게 검수해야 되는 부분 위주로 맞고 그 뭐라고 해야 한 글자 한 글자 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핑계지만 보면서도 아 되게 좋은 글이다, 멋진 글이다. 이게 팬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 싶지만 이게 뭔가 순간순간 오글오글해서 이게 보고 접고 보고 접고 해서 네 제가 선물로 많이 주고는 있는데 네 완독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늘 예. 손발이 오그라드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저도 그래요. 제 거 볼 때. 네, 지금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혜욱 대표님이 3개, 임근혁 대표님이 5개 맞춰주셨어요. 이혜욱 대표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운드는 또 제가 먼저 질문을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출신의 지오반니 기데티 감독은 영경 선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땡땡, 미국의 땡, 일본의 땡땡, 브라질의 땡땡땡을 모두 갖춘 선수. 와 어렵다. 이거 모르겠는데. 야 3단계 갔다 이거. 잠깐만. 3라운드 갔대. 다시 일단 첫 번째부터 보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러시아의 땡땡, 러시아요? 미국의 땡, 일본의 땡땡, 브라질의 땡땡땡입니다. 땡, 나도 땡, 헷갈리네. 땡, 땡. 나도 헷갈려. 근데 러시아의 몇 글자예요? 땡땡. 땡땡이요? 이건 뭐지? 땡땡이래요 땡땡. 미국의 미국이 땡 땡땡. 일본은 땡땡? 아 땡땡. 오케이. 그냥 브레일 땡땡땡. 아 땡땡땡.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4 3 2 1 땡. 아이고 아닌가?
분위기 뭐야? 몰라요. 분위기 뭐야? 아니, 브라질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 분위기는 네, 삼바 감성. 그래서 아닌가? 두 글자면 삼바라고 하려고 했는데 쌈바 분위기야? 세 글자라서 제가 아,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아니지. 네. 아이, 참. 아니, 자, 친구라고. 정답은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체격, 맞아요. 체격. 미국의 힘, 어, 일본의 기술, 그렇죠. 브라질의 민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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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민첩성이랑 유연성이 비슷한 거 아니야? 에헤이. 이게 영어로 뭐 아니지. 영어로 했을 거 아니야? 유연한 거는 우리가 유연하다. 민첩하다. 민첩. 다르죠. 아하. 내가 봤을 때 분위기 마이너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분위기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이거 쌈바 이건 좀 잘못해야 되는데. 김연경이 자주 듣는 노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봤을 땐 노래 제목을 맞추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장르로 얘기를 할게요. 장르. 네, 장르. 좀 이렇게 장르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해. 자,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정답은 발라드 맞습니다. 오. 발라드는 어떻게 알았어요? 뭐 사실 저야 최근에는 잘 모르는데 취향이 대쪽 같기 때문에 뭐 어떻게 때부터도 발라드 되게 많이 듣고 또 부르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서. 네. 이혁 대표님은? 발라드 듣는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그거랑 그 옛날에 백전무패 고민했어요, 그거랑. 아, 백종무패. 아, 백종무패 너무 옛날이잖아. 나 이거 신입생 거의 15년, 20년 전인데. 아무튼 두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나 하나만 더 내도 되나, 이거 중에? 김연경의 최애 음식은? 최애 음식이 항상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뭘로 만드는 요리?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몰라가지고 몰라서 진짜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정답은 닭으로 만드는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닭볶음탕 정답입니다. 와. 항상 이제 닭으로 이제 만든 요리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치킨도 되게 좋아하고 튀긴 것도 좋아하고 닭볶음탕도 좋아하고. 네, 제가 좀 최애기는 합니다. 프라이빗한 거에 좀 약하네. 임금 때문에 약간 아까 그 일적인 민첩성이랑 그건 비슷한 거 아니야?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유연성이고 거거든요. 민첩성은 막 이런 민첩성이라니까. 네, 그럼 마지막 문제는 2점을 걸고 네, 저희가 문제 마지막이에요? 할게요. 아쉽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슈퍼머니 김연경은 겉바속톡 최민정 선수 편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겼었어요. 내가?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까요? 이건 저한테 유리하긴 한데 현장에 있었어가지고. 그럼 좀 힌트를 한번. 나 모르나 주세요. 기억을 안 나. 기억이 안 나.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100점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고 뭐 예를 들어 90점이라 하기에는 너무 적고 약간 그 방금 그게 힌트예요. 그래요? 100점이라고 하기에는 많고 90점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이. 적고. 네. 이게 힌트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틀리는 거 아니야? 정답 들으세요. 오. 정답은 95점입니다. 야. 99점이요? 네. 정확히 딱 반이었었는데. 아쉽네요. 나 왜 95점 했어 나? 올림픽 메달이 없어서 내가 최민정 선수한테는 비빌 수가 없잖아. 올림픽 메달. 씁쓸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태욱 대표님이 7점이시고 임미혁 대표님이 6점이셔가지고 네. 태욱 대표님이 최종 승리자로. 야. 한 번 더 하나 더 하자. 10만 원. 2점 걸고 2점, 할까요? 2점. 자, 그러면 김연경이 최근 자주 하는 말버릇은 뭔지? 쉽지 않은 옛날 거잖아요. 네, 쉽지 않아. 맞죠? 너무 옛날 그래요? 거지. 그거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옛날 거잖아요. 쉽지 않아. 너무 뭐지? 옛날이죠. 예, 쉽지 않아. 근데 최근에는 제가 좀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두 분 다 못 맞추실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들으세요.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모르겠습니다. 잘하자 뭐야? 잘하자. 잘하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다 역시나 틀리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버릇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찐마. 진짜 마지막 네, 문제로. 네. 진짜 마지막 문제로 진짜 2점을 마지막. 걸고 어. 네, 내드리겠습니다. 역전기에 식빵언니 김연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과연 몇 점을 기록했을까요?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렵다. 나도 기억이 긴가민가 이건 하거든요.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내가 알기로 200점이 넘어. 그렇죠? 진짜요? 그렇지. 200점이 넘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200점 넘는 선수가 없었거든. 최초로 200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 올림픽 그 시합 자체에서 배구 종목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죠? 무리하지 말어. 무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2점 마지막은 근사한 사람한테 드리자고. 근소한 분한테 저희가 점수를 2점을 드리면서 이 트로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한테 드리는. 감사합니다. 자, 작성하셨나요? 두 분 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나왔다! 그죠? 네,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207점. 야! 아까 오전에 나무위키를 보고 왔는데 207인지 217인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마지막 문제로 이제 또 임근혁 대표님께서 역전승으로 최종 우승을 8점으로 차지하시게 됐습니다. 아우. 3라운드에 대해서도 저희 짧게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선수 김연경과 인간 김연경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왜 얘기를 안 해? 선수 김연경은 제가 감히 이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정신력이나 판단력, 리더십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연륜이나 경험하고 관계없이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 없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뭐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인간 김연경이라는 존재는 인간 김연경도 되게 많이 성숙하고 누군가에게 좀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되게 많이 깊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김연경 이사장을 보면 되게 사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선수로서도 지금은 이제 인간으로서도 되게 보고 배울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내가 방송용 멘트를 너무 많이 날리네.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지금 좀 하면 긴장했어. 너무 앞에서 너무 아, 칭찬을 그러니까요.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내가 더 해야 될까 지금. 선수 김연경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자신감? 누군가 봤을 때 그 자신감이 너무 세서 건방져 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센 게 이제 선수 시절에 선수의 김연경인데 인간 김연경에서는 그 자신감 안에서는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자신이 있으면서 또 상대방도 같이 배려해 주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배려심이 있어요? 나 배려심 있나 봐. 어떡해. 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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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빵언니 김연경에게 감사한 마음이 담긴 트로피를 걸고 진행한 도전 식빵언니 골든벨. 연경님에 대해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트로피의 주인공은 임근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민첩성과 유연성 영어 번역 다시 해봐야 돼. 분위기라니까요. 사실 오늘 퀴즈는 승부를 위한 자리라기보단 제가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혜욱 대표님한테 이렇게 제가 또 이 상을 밥상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또 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근혁 대표님한테는 제가 술상을 이렇게 드리면서 1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상, 술상 이렇게 받으셨는데 영경님에게 또 두 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도움을 가장 많이 주셨던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고를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에도 두 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결정을 해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길을 가실 두 분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두 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외에도 함께 뛰었던 동료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배구계를 이끌어 나갈 후배 우리 선수들한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되게 이렇게 귀한 트로피를 받게 돼서 사실 뭐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연경 이사장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옆에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서 또 멋진 트로피, 저는 이렇게 박수 쳐주는 트로피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져가서 소중하게 잘 보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똑같이 집에 가서 트로피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오늘 사실 쉽지 않으셨었는데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식빵 언니 처음으로 두 분 다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출연 소감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욱 대표님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식빵 언니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긴장이 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특히 퀴즈 풀 때 생각보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됐고 출연해서 저도 재밌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2년 차인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을 저희가 제가 더 잘 서포트해서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식빵 언니 출연 요청을 받고 내용을 들어보니 김연경 이사장님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길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저도 너무 많이 떨리고 사실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붙는 선수들이 카메라와 플래시 앞에서 팬들 앞에서 이렇게 환호받는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타로서 선수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저도 무슨 압박감이야. 카메라 몇 개 되지도 않는구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더 이제 저희 선수분들한테 맨날 인터뷰 많이 하셔야 되고 가서 좀 더 보여주셔야 되고 라고 해서 푸시만 했었는데 약간 조금 오늘 약간의 긴장과 부담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출연하시게 된다면 청심함을 하나씩 드시고 오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잼잼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 잼잼이들 안녕.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